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경기 침체 우려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올해 1분기 코스피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코스피는 20%나 급락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던 2008년 4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시가총액은 296조가량 감소했습니다. 코스피 관련 업종 지수는 82개 가운데 코로나19로 실적 수혜가 기대되는 제약, 바이오 관련 지수 4개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습니다. 3월 코스피 지수의 일중 지수 변동성 평균치는 4.27%로 1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저가 매수를 노린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거래가 급격히 늘면서 3월 국내 증시의 일평균 거래 대금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3월 한 달에 주요 5대 은행의 원화 대출이 20조 원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하나, NH농협은행의 3월 원화 대출 잔액은 1,170조로 전달보다 20조가량 늘어났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증가세입니다.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신용 경색 우려가 짙어지는 가운데 기업이 대출을 늘린 데다 가계 대출도 크게 늘어난 영향입니다. 기업 대출은 전월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례적으로 대기업 대출이 8조나 불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가계 대출도 지난달에는 6조가량 늘면서 4년 4개월 만에 최대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 3월 펀드 순자산의 월간 감소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제외한 공모 사모펀드의 순자산은 총 646조로 2월보다 45조가량 감소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 2008년 9월 31조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유형별로는 단기 자금인 머니마켓 펀드에서 23조가 빠져나가 감소액이 가장 컸고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도 각각 8조가량 줄었습니다. 펀드 순자산의 급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 우려로 주가 지수가 폭락하고 안전자산인 채권 금리마저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등 금융시장이 충격에 빠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국내 펀드 설정액은 3월 659조가량으로 전월보다 30조 감소해 투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자동차 내수 시장이 신차 효과를 톡톡히 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완성차 5개사의 판매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신차를 내놓은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4개사 모두 내수 판매가 늘어났습니다. 지난해보다 현대차는 3%, 기아차는 15%, 한국GM은 39%, 르노삼성은 83%가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해외 판매는 급감했지만 내수 판매는 신차를 중심으로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9.2% 상승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신차 휴가에 개별 소비세 인하 등이 영향을 미치며 내수 판매의 성장을 견인했다며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고 신차 휴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내수 시장은 순항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 달간 셧다운에 돌입한 이스타 항공이 결국 직원의 절반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사에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측은 기재 운용 등을 따져봤을 때 현재 필요 인력이 930명 정도라고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스타항공의 직원 수를 감안하면 45%인 750명 정도를 구조 조정하는 셈입니다. 일단 조만간 2차례에 걸쳐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뒤 신청자 수가 구조 조정 목표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인원만큼을 정리해고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리해고 시점은 5월 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보유 중인 항공기 23대 가운데 2대를 이미 반납했으며 8대도 리스 계약을 종료하고 반납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주식 거래 활동 계좌가 80만 개 넘게 늘어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주식 거래 활동 계좌는 3,077만 개로 전월보다 86만 개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증가 규모는 2009년 4월 이후 11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09년 4월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서 다소 벗어나 코스피가 크게 올라갔던 시기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증시에서 폭락장이 연출되자 저가 매수를 노린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에 대한 관심이 증폭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증시 진입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45조 원을 웃돌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11조가량을 순매수하면서 기록적인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 회사와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했습니다. 위메이드는 중국 지우링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메이드는 지우링이 2017년 미래의 전설2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게임 전기레류를 서비스하면서도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2018년 6월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국제중재재판소가 지우링이 위메이드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 비용을 포함해 배상금 825억 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습니다. 장영국 대표는 중국 주요 게임사의 미르 IP 권리 침해 불법 행위나 계약 위반 행위에 예외 없이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플랫폼 노동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이 출범했습니다. 국내 배달앱 시장의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 대행 업체가 참가해 기업, 노동자,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 사회적 대화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KT와 SKT, LG U+ 등 이동통신 3사가 EBS 교육 콘텐츠를 모바일로 이용할 때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하도록 지원합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온라인 계약을 앞두고 스마트 기기 보급과 데이터를 활용해 격차와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한국 전역을 입국 거부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을 포함한 중국, 미국 등 49개 국가 지역의 전역을 입국 거부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3일부터 이달 말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두나무의 비상장 주식 안전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도 비상장 주식 거래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